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일부 함께하실 분들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큼해요. 예. 네. 오윤혜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 시작하기도 전부터 PD님께서 2,500분이 들어오셔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고도 불안해하는 PD분을 예, 처음 예. 보네. 너무 많아도 불안한가? 낯설거든 지금. 아, 그래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예. 아무튼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진짜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그러게요. 일부 함께해 주실 우리 장윤선 기자가 조금 늦으신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몇 분 안에 도착하실 것 같고 도착하시는 네. 대로 함께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아, 그 35도던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더위를 우리가 그냥 덥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제 그 경북 구미에서는 그 베트남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맞아요. 앉은 채로 사망했다라는 얘기 지금 너무 전해지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게 뭐 단순히 날짜나 뭐 날씨나 뭐 폭염 관련된 보도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뭐 휴식 보장하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뭐 관리나 안전 체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맞아요.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더위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곳이 바로 지금 구치소죠. 서울구치소인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았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구치소 환경. 예. 오늘 오후 2시 15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고 네. 2시 2시 10분쯤 윤석열 피고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심사가 시작이 됐고요. 아시는 것처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장 심사가 끝나면 그 서울구치소 혹은 지금 서울중앙지법 안에 그 인치장 둘 중에 한 곳에서 이제 대기를 하다가 그 결과에 따라서 구치소나 집으로 가게 된다는 것인데 네. 뭐 여러 전문가들은 뭐 구속이 유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특검에서 PPT를 뭐 거의 170여 장 준비를 해서 네. 꼼꼼하게 준비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심사 과정 좀 진행이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고 아마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이 유력하다고 하니까요. 비슷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좀 인상적이었던 게 윤어게인 분들이 집회에 신고하셨잖아요. 4,000분인가? 4,000명 신고했죠. 근데 한 예. 300분 오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캡사이신이나 이런 걸로도 아주 강하게 대응하겠다 경찰의 입장이 예.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 폭염에 그 현장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 나이가 연세가 연로하신 좀 있는 분들도 분들이 많기 많으실 때문에 텐데 쉽지 않죠 이런 거 예. 나가기. 네. 그런 상황인데 뭐 소란 일으키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좋지도 한다 진짜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 상황들까지도 지금 실시간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혐의는 5가지 구속의 사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내용들이 있죠. 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는 지금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지 그리고 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도 있어요. 이거 뭐 파쇄하고 이랬던 거 있잖아요. 네. 계엄 그 선포문 허위로 작성했던 부분은 허위 공문서 작성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비화폰 삭제하고 이랬던 증거인멸에 대한 네. 얘기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윤석열 측 변호인들 주장을 보면은 뭐 국무위원들한테 연락을 취하는 것은 그냥 긴급했기 때문에 취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PG라고 해서 프레스 가이던스라는 그러니까 해외 언론에게 대통령 혹은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 이 내용 이게 지금 허위로 보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허위 내용 정보를 줬죠. 예, 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뭐 헌정실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예. 아무튼 뭐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런 것들도 공방은 펼쳐지겠지만 네.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건 마치 술은 마셨지만 운전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네요. 예. 이 얘기는 뭐 더 할 내용이 있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 예단할 수는 없지만 바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국민으로서. 바람이 있나요? 바람은 있죠. 예, 얘기해 주세요. 그냥요. 제발 좀 돌아다니는 모습 안 보고 싶다.
좀 이제 조금 가두리장에 좀 가두리장. 가두고 싶다. 그와 함께 그 지지자 모두 다 그냥 좀 이제 다시 제자리로 그럼 사회가 상식적인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 다르게 얘기해 보자면 이게 네. 윤석열 측에서는 지금 이게 무리한 영장 청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음.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없어요? 무리한 건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죠. 어. 영장이 아니고. 아하. 네, 항상 뭐 그 세계관은 참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탄압받는 피해자 서사를 계속 빌드업하는 걸로 보이고요. 뭐 영장을 유출한 것도 사실 변호인 측이라고 하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현직 변호사들을 포함해 많은 법조인들이 당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결국 끝까지 어떻게든 불복하고 정치하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영장을 통해서 드러난 건 뭐 총을 일부러 보여줘라. 예. 뭐 경찰보다 경호처가 총 더 잘 쏜다. 이런 이야기들. 혹은 영장을 무리하게 경호처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던 정황들. 이런 게 다 드러난 마당에 오히려 뭐 영장을 공개해놓고 본인들이 좀 부당한 방식으로 수사를 받고 뭐 구속 위기에 처했다. 이거를 어필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전혀 소용이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서 뭐 변호인을 포함해서 윤 전 대통령까지도 아직도 어떤 망상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장윤선 기자가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날씨가 너무 덥죠. 너무 특종은 덥죠. 하나 네, 가지고 네. 오신 거죠? 네. 취재를 막 발빠르게 하시느라고 단독 늦으신 압박. 거죠. 영장 실질 심사 들어가는 그 윤석열 피고인의 얼굴 보셨습니까? 얼굴은 봤어요. 얼굴이 네. 진짜 굳어 있죠. 아니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지금 그 구속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 심리 상태가 당연히 우울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평생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예.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의 운명을 누구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한번 구속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데인데 이제 거기를 또 가게 되고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들어가면서 신체 검사를 하게 하죠. 되는데 그 신체 검사의 과정이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는 없지만 참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한 번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두렵고 싫겠죠. 예. 네,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지금 패착을 계속 낳고 있다. 그러니까 자승자박의 상태가 지난 7개월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정치 행위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참 어리석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혹시 그 우리 장윤선 기자 그러면 이제 앞에 붙는 호처럼 붙는 게 취재거든요. 취재. 네. 네. 그 구치소에 지금 뭐 온도나 이런 것이 혹시 상황. 취재된 게 있습니까? 에어컨이 아. 진짜 없는지 독방에도.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오늘 오찬을 그 교도소 갔다 온 사람하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서울 예. 구치소. 그러니까 지금 37도지 않습니까? 예. 네. 그 37도면 그 구치소 안의 온도는 플러스 5를 아. 해야 된다는 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혼것방, 이게 예. 독방과 혼것방으로 나뉘는데 그나마 독방은 그래도 좀 혼자 있으니까 예. 견딜만 한데 네. 혼것방 경우엔 굉장히 좁은 가운데 여러 명이 그렇죠. 입실해 있어서 이렇게 팔만 부딪혀도 죽여버리고 싶다. 주먹이 날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스치면 화가 나는. 예, 네. 수형자들의 인권 차원에서 에어컨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후 위기에 따라서 예, 예. 이런 주장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죄수들에게 그 에어컨을 허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판단할 것이어서 네. 아마 어려울 것이다. 라는 토론을 하다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취재했을 줄 알았어요. 예. 네. 그리고 뭐 여러 열악해요. 구치소 예, 굉장히 여러 매체에서 열악하고. 네. 특히 뭐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네. 여름 징역이 더 힘들다. 예. 여름 징역이 훨씬 힘들죠. 겨울 겨울은 징역은 뭐 그래도 살만한데. 끼어 입거나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네. 거기서 운동이라도 해서 열을 낼 수가 있는데 네. 더위라는 건 맞아요. 그렇지가 어떻게 않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네. 낮 시간 동안 달아올랐던 이것이 일반적으로 밤이 되면 좀 더 시원해져야 되는데 그 열기가 오히려 안으로 꽉 들어온대요. 일단은 그 교도소는 창이 작죠. 창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게 바람도 없고. 통풍이라는 게 잘 안 되고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 명태균 씨에 따르면 창원교도소만 하더라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본인이 8개의 문을 통과해서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철통 같은 장벽 안에 있는 삼척담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삼척담장 높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징역살이 쉽지 않죠. 네.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니까요. 윤석열 씨. 아유. 자,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 이야기 잠시 해봤고 특검 수사 내용들 계속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이 측에서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어제 MBC 보도 내용 중에 지난 12월에 김건희 씨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간의 텔레그램 주고받았던 내용이 나왔고 이 내용을 특검이 조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가 V가 네.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김성훈 차장이 걱정 마십시오. 압수영장이 됐든 체포영장이 됐든 다 맡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김성훈 차장한테 특검에서 질문을 했더니 여사가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여서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한 답이다. 뭐 이런 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이걸 보면서 굉장히 다정하구나. 자기가 뭐 라는 심리치료사예요? 글쎄요. 오. 심기경호. 심기경호를 제대로 하셨네. 어때요? 이 내용을 듣고는 이 경호처 차장과 대통령 부인 간의 텔레그램. 그 이분 이벤트 가이 아닌가요? 그쵸. 아, 풍선 이벤트. 풍선. 예, 네. 뭐 약간 그런 생각도 어쩌다가 나고. 김성훈 차장은 작살과 풍선의 이벤트. 대명사가 됐을까요? 예. 네, 뭐 어쨌든 그러니까 뭐 사실 상식적인 대화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장을 다 맡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영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을 다 맡겠다라고 이제 답을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인 거고 그 외에도 뭐 걱정을 하고 있다. 부의가 영장 집행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이거를 전하는 것도 과연 상식적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부의의 뭐 심리를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럼 전해왔던 건가? 네. 뭐 대통령의 뜻이 이렇다라는 식으로 뭐 왜냐면 이제 김건희 씨한테 비화폰이 지급됐었다 예. 보니 뭐 국무위원들과의 통화가 있었던 거 아닌지 아니면 그 외에도 주요한 사안에 김건희 씨가 부당하게 개입했던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보면 약간 열을 알 수 있다고 여러 가지 뭐 계엄 선포 과정이라든지 혹은 그 뒤에 일이라든지 혹은 그 전에 국정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김건희 씨가 사실상 진짜 V0처럼 역할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저는 텔레그램에 주목합니다. 아하. 경호처장과 영부인이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음. 그동안 아주 한 치 앞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예. 대통령 놀이하면서 되게 은밀하게 아하. 많은 어떤 뭐 저 편의점 가야 되는데 경호 좀 해주실래요? 뭐 이런 것도 막 텔레그램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나 그 생일인데 점점점 막 나 저 그 고기 좋아하는데 점점점 뭔가 그냥 텔레그램 하니까 되게 은밀한 상상이 많이 되네요.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보도된 내용 말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저는 이 희한하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 썼던 메신저는 계속해서 시그널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텔레그램을 윤석열 당사자가 썼다라고 보도됐던 건 딱 한 건이었어요. 체리따봉.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체리따봉. 네. 그러면 그 체리따봉을 과연? 왜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나 자다 일어나면 저쪽에서 뭐 와이프가 내 전화기로 뭐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체리따봉을 과연 윤이 보냈겠느냐. 그것도 진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진짜 별 생각이 다 네.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66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를 쭉 들여다보면 전직 검사들의 공통점이 있으니 게 뭐냐면은 그 큰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윤석열의 그 신복으로 알려진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강의구 부속실장 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을 위해서 거의 죽으면 죽으라는 식으로까지 충성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윤의 변호인들이 떠나자마자 진실을 다 그렇죠. 했다는 예. 것이고 그게 큰 따옴표 사이로 이제 줄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그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무슨 대사처럼 쭉 써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박종준 경호처장 그리고 김성훈 경호차장한테 대통령실하고 관저 지역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와 다 묶여 있는 군사보호 구역 아니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전화로 해서 압박을 해요. 예. 뭐 문이 뚫렸어? 왜 이렇게 뭐 뭐 어디가 뚫렸다. 예, 저기가 왜 그걸 막아냈어. 들어가라고 해? 지시를. 들여보내지 예. 말라니까 말이야. 막 이러면서 너무 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뭐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생각나도록 아주 상세하게 지금, 기술이 예. 되어 있어요. 우리 장윤성 기자가 지금 그 구속영장 윤석열 들고 계세요. 빙의. 지금 좀 가지고 계신데 네. 저 구속영장 청구서가 그러니까 다운표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로 보면 대본입니다. 그렇죠. 네, 대본의 대사가 아주 실감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김성훈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내가 그렇게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너 처장한테 내 얘기 전달 안 했어? 뭐 이제 이러면서 쭉 가는 거예요. 대본 리딩 네, 현장 그리고 같은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그 초반부터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그 내란죄 수사권 관련돼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예, 있냐 예. 없냐 이제 이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제 피의자 윤석열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는 관할권의 위반이다. 그래서 불법이다. 이제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시를 하니까 박종준은 김성훈에게, 김성훈은 김대경에게, 김대경은 말을 안 듣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이 뚫리고 들어왔을 때 공수처 검사들이 이대환 부장검사가 들어가서 박종준을 만나가지고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했더니 거기까지 들어가는 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제 이문을 넘어가면 바로 대통령이 계시는 관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좀 그러니까 여기서 저랑 얘기하고 대충 가시죠.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온다면 아주 상세하게 그런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자신과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 자체를 요새화한 뒤에 이것을 마치 이제 성역처럼 만들어 놓고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구역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경호처와 100일 경비단을 사병화해서 수단으로 써먹으려고 했던 거다. 근데 저는 21세기에 이런 발상이 먹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끔찍한데 한때나마 이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었다라는 게 진짜 자괴감이 드는 거죠. 이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전직 검사인 양분남 의원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왜 이거를 흘렸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윤측 변호인들이 흘린 거니까요. 우리가 왜 이거를 영장을 뭐 흘렸을까? 기자들에게 돌아다니는 이 구속영장 청구서의 비밀이 있으니 이 그 좌측 상단에 있는 팩스 번호예요. 예. 이 팩스 번호와 법원이라고 딱 써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변호인이 받은 그렇죠. 거다. 예. 그리고 이거를 친절하게 누군가 다 이거를 스캔을 떠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돌렸다. 그럼 왜 그랬겠냐? 엑스맨이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검사 양분남이 보기에는 이거 엄청난 계산된 행동이다. 윤 측에 무슨 얘기냐? 니네들 말이야 나가서 헛소리하면 나중에 다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뭐냐면 일종의 이제 배신자로 찍고 그리고 이제 윤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검이 그 얘기도 있어요.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범할 우려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사람은 구속해야 예. 된다. 그리고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끊임없이 내란을 획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사방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특검에서도 그 이 문건을 유출한 책임자를 찾아서 반드시 이제 엄단하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게 단순히 이 변호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일테면 지금 강의구 김성훈이 진술한 거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후에 조사받을 윤의 이른바 이제 종복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총복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진술할 때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압박을 그렇죠. 느낀다. 심리적 압박을 예. 느껴서 제대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그렇죠. 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오픈함으로써 그렇습니다. 유출함으로써 예. 공공연히 만들어 놔 그렇죠. 버린다. 이 얘기한 거는 예. 김성훈이고 이 얘기한 건 강의구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안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 니네들도 이런 취급 받을 거니? 라고 그렇죠. 시그널을 예. 주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본질적으로 나쁜 행동이고 이게 미칠 수사 방해의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다. 상당히 문제적 행동이다 이런 그러니까 분석을 직접적이진 하더라고요. 않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협박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네, 겁박이 겁박. 경고장 그렇죠. 음. 예. 보내는 그래서 거죠. 지금 그런 해석들이 있는 가운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고 네. 있고 그 결과를 우리는 좀 늦어도 이제 내일 새벽쯤에는 알 수 있을 것이다.